네,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한테 정말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은 날입니다. 정말 주변국 혹은 미국, 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주요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각권 정도까지 너무나 너무나 좋지 않은 날이었어요. 미국 시장 연일 폭락하죠. 어제도 추가적으로 내려왔죠. 어디 갔어? 한번 볼까요? 어제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으로 지금 다 밀려 10월만큼 밀어버렸죠. 12월이 나스닥은 10월 폭락만큼 12월에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다우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는 10월 폭락을 능가하는 거대한 월봉상의 장대 음봉이 나와버렸어요. 지금 월봉인데 다우가 10월보다 더 큰 폭락이 나와버렸어요. 이런 지금 87년 만에 엄청난 12월, 혹독한 12월을 보내고 있는 미국과, 그 다음에 일본 보세요.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10월달 내려온 것만큼 12월에 또 내려왔어요. 대폭락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연속적으로 10월 내려오고, 이거 뭐야, 미국이랑 비슷해요. 다우랑 비슷해요. 거의 10월만큼 12월에 내리꽂았고, 일봉으로 봐도 와, 지금 완전 저 밑에 2만 포인트까지 와버렸어요. 2만 4천에서 2만 포인트 왔으면 20% 내려왔네요. 그쵸? 20% 가까이 내려왔어요. 20% 3개월 동안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요? 상해종합지수도 지금 10월 최저점 자리를 만들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고 버티고 있지만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의 12월 초 라인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각권도 마찬가지, 각권도 대만 각권 지수도 오늘 대만 각권은 좀 아침까지만, 오전에만 내리다가 역시나 강한 대만 각권 올라왔는데, 이거는 일단 생략하고, 나머지 한국, 아니 미국, 일본, 중국이 주변국들이 너무나 크게 폭락하는 가운데 우리 증시가 너무나 장하게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왜 지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한 가지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더 잡혀 있습니다. 왜? 미국은 오늘 옵션 만기일이에요. 미국 오늘 옵션 만기일. 우리가 지난번에 둘째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했던 것처럼 미국은 오늘이 옵션 만기일인데, 지금 경기 상황 속이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상단부에서 굉장히 큰 수량이 풋으로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자금이 미국에서 풋 배팅이 되어 있던 거예요. 즉 오늘까지도 시장은 내려가는데 배팅이 강하게 돼 있었고, 내려가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미국 입장에서의 외국인 배팅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이라면 유럽 쪽 자금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풋 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줄곧 내리꽂고, 그럴 만한 환경 기회 될 때마다 내리꽂았던 거고요. 그런 분위기도 만들었고, 어쨌든 그게 오늘 만기가 됩니다. 물론 그 이후까지도 만약에 배팅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사실 만기고 뭐고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제동이 걸릴 만한 충분한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앞두고 우리 시장은 미국과 일본에 동조되지 않고 최대한 버텨내고 있어요. 어떤 종목들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안 빠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며칠째 잡아 끌고 오늘은 그냥 버티기만 했어요. 이 버텨준 것만 해도 굉장히 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40 라인, 분봉 라인에서 종가 형성하고 계속 밀려도 올라오려고 노력하고, 중요한 거 수급이 더 이상 개인들이 쉽게 매수하고 버티질 못하고 있어요. 야, 이거 주식 진짜 어마어마한 거구나. 가상화폐가 좀 반등하네. 나 또 가상화폐, 야, 어게인 2017 어게인 2017 가상화폐다. 작년 12월에 역사를 1년 만에 다시 쓰자. 가상화폐로 또다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자금이
또 이동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예전에도 자금에 이동하는 거, 자금이 어떻게 개인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가상화폐 버블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2018년 1월까지 코스닥 팔아서 코스피 팔아서 주식 팔아서 혹은 신규 자금이 가상화폐 쪽으로 엄청나게 이동을 했습니다. 2017년 12월 가상화폐 붐이 일어났을 때 개인들의 자금은 어떻게 이동했어요?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도 막 조장을 했죠. 개인들의 자금이 대거 가상화폐 비트코인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1년 전에 2018년 1월까지 너도 나도 돈 벌었대요. 너도 나도 떼돈 벌었대요. 가상화폐로 1월달 다 올라간 시점에서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얼마 안 된 거니까. 자, 그렇게 너도 나도 다 가상화폐로 이동했어요. 그 자금 이동을 파악했어요. 이렇게 쫙 뻗어 올릴 때 이렇게 됐었잖아요. 지금 이런 시점이라고요. 가상화폐가 이때 대거 자금이 몰렸어요. 그리고 때마침 2018년 1월 아니 2017년에 몰려서 2017년 12월부터 1월까지 가상화폐로 개인들 자금이 빠졌을 때 뭐 했어요? 코스닥, 코스피 급등 930까지 930대까지. 근데 그렇게 이동한 개인 자금은 가상화폐에서는 폭삭 주저앉게 됐죠. 물론 그때 잠깐 반짝했던 코스닥 지수는 같이 흘러내리긴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요. 4월부터 11월까지 10월 말까지 맞죠? 같이 흘러내리겠어요. 근데 그 중간에 중간 개인들은 자금이 주가 지수가 증권이 어려울 때마다 가상화폐 살짝 반등을 이용해서 자금이 이동했었어요. 또 10월 폭락장에서 한 차례 더 가상화폐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금이. 그리고 지금 12월 글로벌 하락장, 우리 시장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폭락장에서 미국 폭락장, 일본 폭락장 속에서 두 차례 가상화폐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분위기가 어떤데요? 자금이 몰리니까 또 몰리는 모습을 또 나타내는 거예요. 반등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한 10% 가까이 올랐나요? 한 8% 정도 보이던데 굉장히 크게 올라서 340만원까지 찍었어요. 이게 2천만원짜리 하던 게 2천만원짜리 하던 게 그리고 지금 440인가요? 그 정도까지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주당이고 코인 100만원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쪽 세계에서는 지금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자금이 이동을 하는 과정이에요. 자, 자꾸만 개인 자금이 이동한다. 개인이 지금 계속 매도를 한다. 우리한테는 호재예요, 악재예요? 개인 자금이 계속 일로 가요. 주식 못 해먹겠다. 아이 더러운 주식 진짜 1년 내내 진짜 뭐야. 주식 못 해먹겠다. 미국 시장 봐. 전 세계 지구 망하겠어. 일본 봐. 야 안되겠다. 이거 다 비트코인 가야지. 주식 이거 도저히 이거 안되겠다. 이거 진절머리 난다 하고 떠나가고 있어요. 자꾸만 떠나가고 있어요. 작년 1년 전에도 2017년 사실은 좀 더 빨리 이동했어요. 11월장 올라올 때 그 이후에 잠깐 12월 멈칫했던 장이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코스닥이 작년에 올라오다가 이런 구간을 거치고 1월까지 폭등을 했어요. 이렇게 됐었어요. 시장이 작년에. 이 구간이 바로 12월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주식 힘드네. 가상화폐가 엄청나대. 가즈아 다 가즈아 외치고 있어. 다 이동한 거예요. 이때 미리.
다 이동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장 폭등했잖아요. 자금 이동을 계속 파악해줬네. 자금 이동. 자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물론 안전자산으로도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들이 얼마나 안전자산으로 이동해서 얼마나 어? 개인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해요? 사실 개인들은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하나요? 채권 투자하세요? 일본 채권 투자, 미국 채권 투자하세요? 채권 투자하시는 분 계세요? 몇 안 돼요. 금 투자하세요? 몇 안 돼요. 기껏해야 은행 적금이죠. 그쵸? 은행으로. 아니면 현금으로 두거나 예금으로 두거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성향 자체가 안 돼요. 성향 자체가 안 돼요. 그거는 재테크 자금,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안전자산 기껏 1년에 2% 먹자고 하는 거 거의 안 합니다. 차라리 그냥 현금 내가 쓰고 말지, 놀고 먹고 쓰고 말지, 이런 심리가 있어요.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또다시 주식이 힘든 구간이라고, 다 떨어진 상태에서 다 떨어졌는데 이제 진절머리 난다고 더 위험할 수 있는, 더 변동성이 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어요. 안전자산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물론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면은 굉장히 좋겠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바닥을 다지려면. 여기서 개인들이 잔뜩 있는데 누가 이 개인들 좋으라고 엄청난 거래가 여기서 다 터져버렸는데, 개인들한테 다 넘겨줬는데 이거 누구 좋으라고 쉽게 푹 올려버리겠어요? 한 방에. 절대 그렇게 안 줍니다. 한참 시간을 끌어요. 한참. 그 한참 시간 동안 주식은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2019년 이후에 많은 변화가 또 생길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지금 대거 가상화폐 비트코인 쪽으로 또 유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등세 나오면서 이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나라 지금 잘 버틴다고요? 맞죠? 코스닥 잘 버텨요. 장해요. 잘 버텨요. 근데 과거를 생각해야죠. 10월을 한번 생각해봐요. 일본이 지금 3개월 동안 빠지고 미국이 지금 3개월 동안 빠지고 12월까지 빠진 거 우리는 한 방에 얻어 맞았어요. 한 방에. 보세요. 자, 아까 일본 20% 빠졌다 했죠? 일본 20% 빠졌다 했잖아요.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24% 빠졌어요. 25% 빠졌어요. 아니, 일본이 3개월 동안 20% 빠졌는데 저렇게 폭삭 주저앉은 것 같은데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 1위로 빠졌어요. 코스닥이 25%가 한 달 동안. 아니 뭘 여기서 12월 달에 당연히 버텨줘야죠. 우리 기본이죠. 그거는 진짜 너무 심하잖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또 가면 우리는 이미 남들 3개월치를 한 방에 정말 빨리빨리 대한민국 민족답게 한 방에 그냥 해치워버렸어요. 한 달. 남들 3개월, 다른 국가 3개월 만에 움직이는 거를 그냥 한 달, 그것도 그냥 더 폭삭 한 방에 그냥 쏟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너무 많이 빠졌잖아.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버티다 못해서 나오는 물량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버티다 못해서 안간 힘써서 버티던 게 풀려버리면요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거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 정도 100%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기술적으로 이 구름대 안에는 진입하고 돌파는 나와줘야 될 겁니다. 적어도 700포인트 60일선 위에는 올려놔줘야 이제 조금 전환점을 찾았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버티는 대로 그냥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또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보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흘러가는 상황을 좀 계속 봐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 조금 올라와서 그때서야 산다고 더 늦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다 저 밑바닥 저기 밑에 있는 거예요. 지하실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5% 올라오든 5% 내려가든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가는 거 오늘 가는 거 물론 오늘 가는 거 잡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진짜로 잘못해서 월요일에 4일 동안 버티던 거 다시 또 내일 꼭 잡아요. 차라리 그때 다시 자리 잡고 오는 거 그때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자금 이동하는 상황도 보고 수급 도저히 개인들이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황도 한번 지켜보고 여기 수급 보면은 못 따라다녀. 지금 개인들 오늘 코스닥 1200억대 팔고 코스피 2500억 팔았어요. 또 합쳐서 3700억 4000억에 가까운 자금을 또 벌었어요. 그러니까 주식 내보냈어요. 지금 코스피는 못 사요 개인들이. 12월 12일부터 2600억 1700억 하루 사고 12월 17일에 2500억 1500억 2500억 하루 쉬고 2500억 팔았어요. 1조 조 단위가 넘죠. 여기 잠깐 12일부터 보면은 얼마나 판 거야. 1조 넘게 팔았어요. 코스닥 3000억 팔았어요. 최근에 개인들이 자금을 팔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금 중에서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주주 개인 대주주 물량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저번에 말씀드렸죠.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까지 보유해서 받게 되는 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매도하고 1월에 사야지. 이런 생각으로 개인 물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도 포함돼서 같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외국인 기관들이 열심히 받아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기관들이 계속 받아주는 흐름입니다. 어쨌든 지금 수급은 어쨌든 이런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좀 판단을 천천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도 또 하나 있잖아요. 일단 지속적으로 예탁금도 고객 예탁금도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신용잔고가 늘지 않고 있다는 거 9조 5천억대. 그리고 요거 자 해외 이건 정리할게요. 이제 정리. 해외 시장은 큰 폭락 나온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우리 시장은 버티지만 불안하다. 공포지수가 오르고 있다. 자 공포지수 한번 여기서 체크를 할게요.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죠. 자 오늘 올라가다가 내려왔네요. 아까 전에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서 끝났습니다.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다시 하방으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지금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최고로 길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긴 적은 7년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2011년에. 불안한 상태. 이게 이 14포인트 이상 16포인트 18포인트 요 위에 있으면요, 15포인트 16포인트 요 상단에 있으면 불안한 상태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3개월 이상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끈 적은 11월에 4개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어쨌든 그 상황이고, 자 공포지수가 아까 오르고 있다가 뭐 일봉으로 오르고 있죠. 뭐 분봉으로 좀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자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기 직전 될 때는 되는 과정 속에서는 기존 시장성 섹터들이 순환매를 보입니다. 자 순환 섹터를 보이고 있죠. 먼저 수소차가 순환매의 첫 번째 스타트를 끊었어요. 대선주 빼고요. 그거는 시장성 섹터들이 아니에요. 자 현대차 그룹에서 투자한다고 정부 지원까지 같이 받으면서 수소차가 먼저 순환을 한번 1등으로 먼저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2차전지 전기차 쪽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나왔죠. 게임주 방학 전에, 그쵸?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학이에요.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 방학 시즌을 맞춰서 게임주가 또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임의 어떤 이용자들이 확실히 늘어나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정책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두 번째 순환 섹터가 돌았어요.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또 돌겠죠. 우리는 두 번째 게임주나 수소차의 조정권도 공략을 해보겠지만 나머지 순환 섹터 하나씩 돌면서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길 공략해보면 되고요. 바이오, 당연히 시장 안정에서 바이오, 코스닥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움직이겠죠. 시장 안정화되는 상황에서는요. 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돼서 시장 안정화되면 바로 화장품도 들어옵니다. 그 다음 엔터주 들어오고,
다음 자율주행 AI 5G 등등은 2019년 1월 CES 전기전자 박람회에서 근처에 가지고 또 수급이 들어올 거고요. 보안 솔루션 카메라 모듈 등등 해가지고 IT까지 같이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정책 등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등등 많습니다. 찾아보면 많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순환할 겁니다. 그 순환매가 자꾸만 보인다 하면 아 시장 한번 살려보려고 하는구나.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동안 잠수 타고 있던 종목들이 갑자기 바닥에서 거래 터지면서 올라온다 하는 종목들이 많아지는 거 특징입니다. 그동안 아유 세력들이 뭐 누군가 뭐 세력이 있든 없든 그 종목이 누군가는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만큼 누군가 다 갖고 나눠 있으니까 관리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게 많게 뭉쳐서 계획적으로 갖고 있으면 세력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나눠 갖고 있는 거고, 회사 차원의 관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사주 매수 같은 거 하면서.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아 저 종목이 있었어? 맞다 저게 있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바닥에서 아무런 흔적 움직임이 없다가 한 방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요. 뭐 재료를 억지로라도 만듭니다. 오늘로 치면은 뭐가 있어요? 포비스 TNC 같은 거 억지로 만들어요. 이거 유시민이래. 몰라요? 유시민 뭐 어떻게 묶였는지. 억지로 만들어요. 이런 종목이 있었지 라고 할 정도로 바닥 끝까지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거래도 안 나오고 있었던 거. 동전 693원까지 갔던 거. 승일 거래 없는 거 올라와요. IM텍 여기서부터 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1000원까지 바닥 났던 거. 아 저런 게 있었지 맞아 싶을 정도로 오늘 급등해서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아 이젠 조금 숨통이 좀 트여질려나 보다. 주가 관리를 할 때 안 할 때 구별했던 것들, 안 할 때는 그냥 잠수 타고 그냥 저 멀리 가서 뭐 관리 방치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씩 들어온다는 것도 긍정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시장 얘기를 했고요. 관망을 좀 더 하시고, 오늘 이제 미국 미선물은 한 0.2 정도 빠져 있는데 나스닥은 오늘 미국 옵션 만기일 끝나면 과연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줘야 되고, 만약에 오늘 조금 더 뭐 매도 포지션으로 간다면은 사실 크게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미국 증시가 하루를 오늘 바로 오른다거나 충분히 내렸다고 보면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지만 어쨌든 확인을 하자는 거예요. 하루를 더 거쳐갈 수도 있어요. 완전히 옵션 만기를 끝나고 그 다음날에 급등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일지 내일 월요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때일지 일단 확인하고 접근하고, 같이 일본 증시 올라가는지도 확인하고. 지금 불안하게 해외 증시가 지금 폭락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버텼지만 사실 다른 증시가 급등으로 자리 잡으면 자금이 살짝 또 글로 몰리면서 우리나라 증시 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버텼기 때문에 또 급등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든 방향성이 다 열려 있어요. 근데 이 방향성이 열려 있는데 뭐하러 무리하겠어요. 그렇죠? 확인을 하고 상방으로 좀 안정화됐을 때 그때 종목들 교체하고 포트를 정비하든 뭔가를 모션을 취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런 굵직한 관점은 계속 연말까지 유지될 거예요.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어차피 주말간에 시간도 있으니까 뭐 못 들으신 분들은 녹화로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네, 이브에는 아마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보통 월차나 연차 이런 걸 쓰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뭐 4박 5일 놀러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뭐 꼭 그래야만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중요한 날이에요. 원래 뭐 웬만하면은 그냥 뭐 편하게 뭐 놀고 뭐 여행 갔다 오셔도 좋겠는데 하필이면 또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시장이 어떤 구간으로 치닫을지 모르는 굉장히 이제 변동성 구간 생길 수도 있는 미국, 일본 흐름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하필 또 크리스마스 이브 이 시즌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가급적 특별한 뭐 정말 중요한 일정 아니면은 월요일도 집중을 해서 좀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